혹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, 그 성장과 조화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패턴이 숨어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오늘은 바로 그 고대의 비밀,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패턴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걸 상생이라고 부르는데요.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고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.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. 먼저 상생이 뭔지 그 개념부터 알아보고 그 5단계를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지, 또 당근과 채찍의 비유로 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여러분과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, 상호 생성의 순환으로 들어가서 이 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핵심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. 상생, 한자 그대로 서로 날 생자를 쓰죠. 동양 철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. 여기 보이는 목, 화, 토, 금, 수, 이 5가지 요소가 그냥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에요. 앞에 있는 게 뒤에 오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키워주면서 이게 끊임없이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정말 말 그대로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죠. 그럼 이 순환이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? 그 내부 작동 원리가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그 5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시작은 정말 직관적이에요. 나무가 불을 만듭니다. 목생화라고 하죠. 생각해보세요. 나무가 자기 몸을 태워서 땔감이 되어주니까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. 이게 바로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, 그 첫 번째 창조의 불꽃을 상징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불꽃은 모든 걸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. 그 남은 재가 바로 새로운 흙의 자양분이 되거든요. 화생토. 한 단계의 끝이 다음 단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정말 완벽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게 비옥해진 흙은 또 뭐랄까요?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있던 광물과 원석들을 단단하게 굳혀서 만들어냅니다. 토생금. 이건 어떤 과정이 충분히 무르익어서 드디어 손에 잡히는 결과물, 바로 결실을 맺는 단계를 의미해요. 다음은 금 속에서 물이 나오는 금생수입니다.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. 차가운 쇠붙이 표면에 공기 중에 수분이 맺히는 거 보신 적 있죠? 바로 그겁니다. 이 과정은 복잡한 것들이 다 걸러지고 순수한 본질만 남는 일종의 정화, 그리고 명령함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깨끗한 물은 다시 나무의 뿌리를 적셔주죠. 수생목. 물이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나무는 또다시 불을 만들 준비를 하겠죠. 이렇게 전체 순환이 완벽하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. 바로 재생의 힘이죠. 자, 다시 한번 이 전체 그림을 보시죠. 이제 이 5단계가 어떻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서로를 낳고 키워주는지 한눈에 들어오시죠? 외부에서 뭔가를 계속 넣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정말 완벽한 자립형 성장 시스템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이야기였는데요. 이제부터는 이 고대의 아이디어가 우리 현실,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과학적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한 농촌 마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장동순 교수팀과 함께 이 상생의 원리를 실제 농사에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한 거죠. 이들이 선택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주는 것이었습니다. 먼저 땅에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계량제를 뿌렸어요. 이건 마치 흙에서 나온 금의 에너지를 다시 흙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죠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정말 놀랍게도 수확량이 무려 27%나 증가했습니다. 토, 즉 흙의 에너지가 제대로 살아난 거죠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농작물 수확량만 늘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이 성공적인 협업 과정 덕분에 마을 공동체 전체의 스트레스 지수가 15%나 줄어드는 그런 사회적인 효과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이 원리의 힘은 비단 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.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요.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상생의 원리를 응용한 치료법들이 혈압을 평균 12mmHg나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고 환자들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.
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키워주기만 하는 게 항상 좋은 걸까요? 끝없는 성장은 자칫 방만해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세상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. 바로 그 균형을 잡아주는 통제의 순환이 존재하죠. 상생의 정반대 개념을 바로 상극이라고 합니다. 서로 극복한다는 뜻인데요. 아주 쉬운 예로 물이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를 제어하고 억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. 이 상생과 상극의 차이가 우리 일터에서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상생, 그러니까 당근처럼 동료를 믿고 지지해주는 문화에서는 창의성이 23%나 올라갔어요. 반면에 채찍처럼 과도하게 통제하고 압박하는 상극의 방식은 어땠을까요? 오히려 생산성을 19%나 깎아먹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? 이건 그냥 책 속에 있는 고리타분한 개념이 아니에요.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용한 하나의 사고방식, 즉 마인드셋이 될 수 있습니다.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게 직장이든 우리 동네 커뮤니티든 아니면 나 자신의 아주 작은 습관에서든 이 긍정적인 생성의 순환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? 무엇을 먼저 줌으로써 이 멋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상생은 서로를 만들어내는 순환이고 상극은 통제를 통해 주는 순환이다. 세상에 성장하려면 이 둘 모두가 필요하다. 그러니까요, 무조건 키워주기만 하는 것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. 이 두 가지 힘의 절묘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. 결국 진짜 성장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양육과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건강한 긴장감,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수천 년 전 고대의 지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